네, 안녕하십니까.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인곤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엔 피보험자가 바다에 낚시를 가서 잡은 생선을 회로 먹고 사망한 사안에 대해서 생명보험회사의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사례 내용을 보면은 피보험자는 휴일 재해사망보험금에 가입이 되어 있었고 추석 전날에 바다 낚시를 가서 본인이 직접 잡은 생선을 그 자리에서 바로 회로 이제 복용을 했는데요. 이후 며칠 뒤에 이상 반응이 나타나서 동네 병원에 방문을 했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서 대학병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피보험자는 이제 치료를 받기는 했었으나 이제 사망을 하게 되었는데요. 병원에서는 피보험자의 내연 경위와 피검사 결과를 봤을 때 비브리오균 양성 반응이 나타나서 사망 진단서상 비브리오 감염이라는 사망의 원인을 지목했고 사망의 종류는 병사라고 기재를 한 사망 진단서를 발행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험회사와 어떤 분쟁이 있었나요? 네, 이 사건과 관련해서 먼저 유가족은 피보험자의 사망이 약관상 재해사망에 해당한다. 네. 재해사망에 해당한다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험사는 이와 반대로 재해사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는 크게 상대방의 주장은 하지 않았지만 말씀하신 이제 휴일에 대한 부분, 피보험자의 사망 날짜와 관련된 부분도 분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담보 자체가 그냥 일반 재해 사망이 아니라 맞습니다. 휴일 재해 담보에 맞습니다. 가입되었으니까 사망 날짜와 관련한 부분에 분쟁이 있을 수 있었다라고 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피보험자가 가입했던 보험의 약관에서는 휴일에 발생한 재해로 사망하였을 때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휴일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토요일 및 관공서에서 지정한 공휴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피보험자는 추석 전날에 이제 회를 먹었는데 당일날 사망한 것이 아니라 연휴가 끝나고 평일날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는 이제 약관에서 정한 휴일의 정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분쟁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거는 이 사람이 사망을 한 날짜는 평일날 사망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생선회를 먹은 날은 추석 전날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평일이 아니라 휴일에 사고가 발생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사건 보험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휴일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고 실제로 만약 보험사가 손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주장을 했더라면 저희도 이제 사고 발생일 기준으로 네. 결국 판단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했겠지만 실제로 보험회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장을 따로 하진 않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보험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생명보험 약관에서 재해분류표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라고 하고 있는데 이 재해분류표에서는 첫 번째는 피보험자의 그 발생한 사고가 외래적이고 우연한 사고이면서 S00에서 Y84에 해당하는 질병 분류 기호에 해당할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감염병 법률에서 정한 1급 감염병에 해당하는 경우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충족하면은 재해라고 규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우선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생선회를 복용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제 생선회를 죽으려고 먹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연성은 충족을 하게 됩니다. 또한 생선회가 외부에서 신체로 먹으면서 유입이 되었기 때문에 외래성도 충족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 비브리오 폐혈증 감염이라는 질병 분류 기호가 네. 재분류표에서 정하는 S00에서 Y84에 해당하느냐 맞습니다. 이 문제인 것 같은데. 네, 결국 보험에서는 우선 비브리오균, 즉 말씀하신 이 세균에 의해서 침투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결국 질병이다. 질병이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고도 주장을 했었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외부적인 원인인 생선회로 인해서 감염이 된 것이기 때문에 우연성이나 외래성에 대한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도 그게 이제 당연해 보이기는 하는데요. 근데 이제 우선 표면적으로 봐야 되는 게 S00에서 Y84에 해당하느냐 이 부분을 따져봐야 될 텐데 비브리오 폐혈증이라는 이 질병 분류 기호는 S00에서 Y84에 해당하지 않는 A41이라는 코드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상당히 좀 치열하게 뭔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이 소송에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인데 하지만 이제 질병 분류표에서는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X58에서 X59가 있는데요. 이 질병 기호는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요인의 불이의 노출이라는 것입니다. 예, 말이 좀 어려운데 또 네, 이제 하나를 정리를 하면은 네. 아까 재해분류표에서는 S00에서 Y84 우리 뭐 얘기하는 S라인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거는 S라인이 아니라 X입니다. 안 된다 X 이 X를 이제 말하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기타 요인에 의하여 의도하진 않는 노출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그 부분을 이제 주장을 했을 거란 맞습니다. 말이에요. 그러면 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좀 이제 보려고 하는데 보험회사는 이제 비브리오 폐혈증 감염이 1급 감염병이 아니라 3급 감염병이기 때문에 재해서
벗어난다 이런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앞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요건 중에 마지막 요건 1급 감염병이 아니라 3급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건 이제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재해 첫 번째 조건이 S00에서 Y84의 질병 분류 기호가 우연하고도 외래적인 원인으로 발생을 하면 바로 충족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재해분류표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그 조건과 1급 감염병에 해당하는 조건을 모두 다 충족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예, 두 개가 결국 동시에 충족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봤을 때는 당연한 주장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1번, 2번 중에 하나만 적용이 되면은 재해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야권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보험사의 주장대로 한다면은 골치 아파진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1급 감염병이면서 S00에서 Y84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라고 한다면은 해당 감염병들의 질병 분류 기호가 대부분 S00에서 Y84에 해당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보험사 입장에서는 결국은 재해보험금 자체를 아예 지급이 안 되는 그런 상황도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또 해주셨는데 또 보험사는 이것만 이제 주장을 한 것이 아니라 사망 진단서 상에 사망의 원인이 폐혈증으로 되어 있는데 또 이 사망의 종류라는 것도 기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사망의 종류에서 병사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사라고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질병 사망 아니냐라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외인사가 아니라 병사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부적인 요인이 아니다. 병으로 인해서 죽었기 때문이다. 네. 진짜 근데 우리 소송을 하다 보면 보험사 이런 주장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적혀있던 그 문구 자체만으로 자꾸 주장을 근데 하죠. 저는 진짜 이게 조금 좀 답답한 게 그 의사는 그냥 병사라고 기재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질병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건 결국에는 상해 요건의 외래성 자체를 아예 판단하지 않겠다 이런 주장으로밖에 저는 보여지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 좀 꼬아서 그렇게 자꾸 보험사들이 주장을 하고 그렇게 법원에서 이제 판사의 어떤 그런 판단력을 흐리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것도 같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에 법원에서는 어떻게 결론을 내줬나요? 좀 이례적으로 보통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끝까지 선고 기일까지 와서 판결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 경우에는 저희의 이제 주장이라든지 어떤 근거가 더 타당하다고 판사님께서 판단을 하셨는지 판결까지 가기 전에 화해 공고 결정으로 저희가 주장한 금액을 전부 주라고 화해 공고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해 공고 결정이라고 했는데 그 화해 공고 결정이 뭔지 잠깐 좀 네. 화해 공고 결정은 일단 그 명칭에서 보듯이 말 그대로 화해를 권고한다는 것입니다. 판사가 봤을 때 이러한 사안에서는 어떤 식으로 화해를 해서 분쟁을 판결까지 가지 않고 조기에 이제 종료시키는 것. 그래서 절충점을 제시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런 화해 공고 결정을 조금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화해 공고 결정이 나오고 나서 양 당사자가 이를 받아보고 판사의 결정에 대해서 2주 동안 이의를 하지 않으면 이것이 결국 판결문이 나온 것처럼 즉 판결이 나온 것처럼 확정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이제 법원에서는 지금 이 비브리오 폐혈증 감염에 대해서 보험회사의 그 재해사망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이제 권고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결국엔 전액을 줘야 되기 때문에 굳이 그 화해공개 결정을 안 받고 그냥 재판 결과를 보겠다, 즉 재판 판결문을 보겠다라고 이제 할 수도 있는데 저라면은 그냥 이의를 제기할 것 같거든요. 그죠.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어차피 다 주라고 하는 거 이의를 제기하면 조금이라도 깎이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송이라는 것이 단순히 청구 금액을 준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판결문이 나오게 되면 실제로 판결금 이외에도 거기에 따른 이자 그리고 변호사 비용 등과 같은 소송 비용까지 지출해야 됩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금액이 크고 네네. 또 기간이 오래될수록 부담이 커지는 건 사실입니다. 또한 이건 이제 제 경험상 말씀을 드리면 판사가 이렇게 화해 공고 결정을 냈다는 것 자체가 소송으로 가면 사실 전액 승소를 하면서 저희에게 이자와 소송 비용까지 부담을 하라고 나오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상대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 비용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이 결정에 따랐던 것 같습니다. 이게 액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에 대한 이자도 많이 커지니까 소송 비용도 많이 커지니까 이제 보험사 입장에서는 끝까지 소송 가면은 큰일 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하게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전액 이거를 다 지급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왜 그런 지급을 하라고 했는지 뭐 화해공고 결정문 이런 게 나왔습니까? 결정문은 나오지만 결정문에서는 이제 얼마를 줘라 이렇게 이제 화해를 해라라는 결정만 나올 뿐이지 구체적인 이유가 설치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구체적으로 나중에 판결문에 이제 적히면 된다고 판사님들께서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저희의 주장과 이제 근거나 의견들이 다 타당히 보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음속으로는 판결문을 쓰신 거죠. 결국 저희가 이제 사실 승소했다고 봐도 무반한 그런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방하다는 게 결국에 원금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저희도 이거 사건을 처음에
진행을 했을 때 가능성 자체는 좀 높게 보기는 했는데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좀 염두에 두고는 했었었는데, 결국에 이제 그 회를 먹고 나서 비브리오 폐혈증 감염 진단에 대해서 저희가 제2사망보험금 지급에 대해서 전부 다 받았다라는 거 내용을 이제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도움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또 뭔가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있으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